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부패한 양반 집안과 사랑에 빠진 머슴의 비극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그립니다. 주인공들의 사랑, 그리고 비밀이 얽힌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운명에 맞서 싸우는지, 그리고 끝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하루 뜻하지 못한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조선 어느 양반집 마당에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머슴인 배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오르고 까무잡잡한 얼굴에는 성실함이 묻어났지요. 에이고, 이 더위에 장작을 패다니. 양반님들은 시원한 대청에서 부채질하며 편히 앉아 계실 텐데. 배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서 마님 율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배구나, 잠시 쉬어가거라. 이리 와서 물 한 사발 마시고 가려무나. 배구는 고개를 들어 율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떤 외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네, 마님, 감사합니다. 배구니 율씨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물 한 사발을 건네며 말했지요. 요즘 들어 양반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시니 조심히 처신해야 할 거야. 내가 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과찬이십니다, 마님.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율씨는 배군의 묵직한 목소리에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성실한 머슴에 대한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배군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더욱 민첩했지요. 오늘 밤엔 조 판서 댁을 가봐야겠군. 그 늙은이가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아 술과 기생에 빠져 산다더니 이번엔 내가 그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리라. 배군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이 윤씨는 문틈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머슴이 밤마다 어디를 저렇게 다니는 걸까? 한편 양반집 안채에서는 윤씨의 남편인 김 판서가 술에 취해 흐적거리며 걸어 나왔지요. 에이고, 또 술이시구먼. 날이 몽상하십니다. 하인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김 판서는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지요. 닥쳐라! 내 마음대로 못 마시겠나?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윤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아, 저 사람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때 김 판서의 딸인 채영이가 나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채영이는 배군보다 3살 어렸는데 어렸을 적부터 배군이 늘 가까이서 지켜줬기에 채영아 씨는 늘 배군을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따랐지요. 배군 오빠,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없나요? 배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아니요, 아가씨.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만 혹시 쥐라도 지나간 것 아닐까요? 채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하긴 요즘 쥐가 많이 보이긴 해요. 어제는 아버지께서 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셨거든요. 배구는 채영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는 이 순박한 아가씨가 이런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채영은 배군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네,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있어서 저는 늘 든든해요. 채영이 떠난 후 배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안도 결국 부패한 양반 집안일 뿐. 하지만 윤씨 마님과 채영 아가씨만큼은 왜 이리 마음이 쓰이는 걸까? 그의 마음속에는 의적으로서의 사명감과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배구는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하지 못한 채 묵묵히 하루를 또 시작했지요.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어느 밤 율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담을 넘어 나가는 배군의 모습이 들어왔지요. 저게 누구지? 설마. 호기심에 이끌려 윤씨는 조심스레 배군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숨긴 채 어둠 속을 걸었지요. 얼마를 걸었을까? 배군은 한 부유한 양반집 앞에 멈춰섰지요. 윤씨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배군은 재빠르게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건 도둑질이란 말인가? 윤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우는 훔친 재물을 가난한 동네로 가져가 몰래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저 백운이 의적이었단 말인가? 윤 씨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다음 날 윤 씨는 백운을 불러 은밀히 대화를 나누었지요. 백운아, 어젯밤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백운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마님, 저는 밤새 방에 있었습니다만. 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모두 보았다. 내가 도둑질을 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백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 그게 윤 씨는 백운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비밀을 지켜주마. 그 순간 윤 씨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너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처럼 가끔씩 사람들을 피해 나와 만나주면 된단다. 백운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마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찌... 윤 씨는 백운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요. 내가 거절한다면 모든 것을 관하에 알리겠다. 그렇게 되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가 도와주던 가난한 이들의 삶도 위험해질 것이야. 백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로움과 생존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지요. 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단지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윤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넌 의로운 도적이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도둑일 뿐이야.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백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부디 이 일이 다른 이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 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물론이지.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거야. 그날 밤 백운은 괴로운 마음으로 윤 씨와 함께 윤 씨의 방으로 향했지요. 그렇게 윤 씨는 백운을 자기 남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 판서는 또다시 술에 취해 하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들아! 어째서 술이 식었느냐? 당장 데려오지 못할까? 그때 채영이 나타나 아버지를 말리며 말했지요. 아버지, 제발 그만 드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김 판서는 채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너까지 나를 괴롭히려 드는구나! 채영은 눈물을 머금은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백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윤 씨와 밤새 일을 치르느라 그의 눈빛은 흐리고 피곤해 보였지요. 순간 채영이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지요. 백운 오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아가씨. 그저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채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래요? 오빠,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요? 백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만약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나쁜 일을 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지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백우는 채영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로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채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별 말씀을요. 오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걱정됐어요. 언제든 제게 의지해도 돼요. 백우는 채영의 순수한 마음에 더욱 죄책감을 느끼며 윤 씨와의 관계를 끊고 본래의 의로운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을 시험하듯 그날 밤 윤 씨가 다시 그를 불렀지요. 백운이의 것은 마치 근육이 붙어있는 것처럼 우락부락했는데 윤 씨는 이런 백운이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답니다. 백운은 그렇게 밤새 시달리다가 새벽 딸기 울고 나서야 겨우 나올 수 있었지요. 장마철의 어느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백운은 마당에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배수를 정비하고 있었지요. 그의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영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애절함이 서려 있었지요. 휴, 저리 비를 맞다가는 병이 들겠구나. 채영은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백운 오빠, 이리 와요. 비를 좀 피해요. 그러다 감기 들겠어요.
백우는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았는데 채영의 모습은 마치 비 오는 날의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제가 이 정도쯤이야.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안 돼요. 오빠가 아프면 누가 이 집 일을 다 하겠어요? 자, 이리 와요. 백우는 마지못해 채영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지요. 좁은 우산 아래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아 작은 떨림이 두 사람 사이에 일었지요. 잠시 후 채영은 무언가를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빠,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백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가씨. 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지요. 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오빠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줄곧 오빠를 동경해왔어요. 백우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뒤엉켰지요. 아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이고. 채영은 백운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오빠는 그 이상이에요. 오빠의 따뜻한 마음, 성실함, 그리고 의로움, 그 모든 것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이대로 있다간 모두 좋겠습니다. 저 헛간으로 들어가시죠. 백우는 채영의 손을 잡고 가까운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헛간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숨을 가쁘게 내쉬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가 싶더니 채영은 백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나요? 아가씨,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니에요. 오빠야말로 제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헛간 밖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영아, 어디 있느냐? 아가씨, 어서 나가세요. 마님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채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오빠,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채영이 헛간을 나가자 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백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윤 씨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백우나, 오늘 낮에 채영이와 무슨 일이 있었지? 백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그저 비를 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 씨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거짓말 마라. 너희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넌 나와 약속이 있어. 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이제 그만. 윤 씨는 백운의 말을 자르며 말했지요. 그만두고 싶다고? 안 돼. 내가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어. 넌 그걸 원하지 않겠지? 백운은 절망감에 빠졌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 씨가 방에서 나가자 김 판서가 또 술에 취해 난리를 치고 있었지요. 이놈들아! 어찌 술상의 안주가 이리 부실하냐? 당장 산에 가서 산삼이라도 캐와라!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때 백운이 나서서 말했지요. 나리, 제가 산삼을 구해오겠습니다. 김 판서는 백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허허, 그래 한번 해보거라! 만약 구해오지 못하면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백운은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윤 씨와의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백운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채영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 윤 씨와의 위험한 관계, 그리고 의적으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백운은 달빛 아래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그의 앞에는 험난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었고 그 선택이 모든 이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백운은 산삼을 들고 김 판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요. 나리,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김 판서는 놀란 눈으로 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내 놈이 정말 구해왔구나! 허나 어찌 믿겠느냐? 혹시 산삼이 아닌 다른 뿌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겠지? 백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김 판서가 산삼을 살펴보는 동안 윤 씨와 채영이 방에서 나왔는데 채영은 백운의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지요. 오빠, 괜찮아요?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요? 백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제게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윤 씨는 이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불안이 가득했지요. 그 순간 김 판서는 마침내 산삼이 진짜임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좋다. 얘놈의 목숨은 살려주마.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충성을 다하라. 어느 날 밤 백우는 몰래 김 판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의적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던 중 그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백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었습니다. 문서에는 김 판서가 대규모 부패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내역,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조정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우는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숨었지요. 문이 열리고 채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우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실수로 책을 건드려 소리가 났습니다. 채영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오세요. 백우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아가씨, 저예요. 채영은 놀란 표정으로 울었습니다. 오빠, 이 밤중에 여기서 뭐라고 계세요? 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채영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사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내용이에요.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백우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꺼내 채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채영은 문서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졌지요.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가씨.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더 큰 음모가 있을 거예요. 채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 저도 알아야 해요. 아버지와 관계된 일이라면 저도 알아야지요. 그날 이후 백운과 채영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세웠지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향한 신뢰도 커져갔는데 한편 유 씨는 백운과 채영이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백운을 불렀지요. 백운아, 잊지 마라. 내 비밀은 내가 쥐고 있어. 채영이와 가까워지면 내 정체가 탄로날 거야. 백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운은 김 판서의 부패와 관련된 더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 판서가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부패를 넘어선 반역이야. 백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채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윤 씨가 그를 가로막았지요. 어디 가려고? 설마 채영이에게 가는 건 아니겠지? 백우는 윤 씨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윤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 정체도 김 판서의 비밀도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그래,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야겠다. 백운아, 내 말 잘 들어라. 내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 백우는 놀라 물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도모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가 파멸할 거야. 백운이 망설이자 윤 씨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김 판서는 내 친부이다. 백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는 20년 전 너의 어머니를 겁탈하고 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지. 백운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의 권력은 너무 강해. 법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 없어. 백운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그의 의적 정신과 개인적인 복수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마님, 대감님의 목숨은 제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백운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윤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의적? 그래. 넌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지. 하지만 이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 아니겠느냐?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김 판서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운과 윤 씨는 놀라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지요. 김 판서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게 아니겠습니까? 살려주시오.
김 판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백운이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 판서의 마지막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백운이 날 죽였다. 이 말을 들은 채영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 채영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백운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아버지를. 백운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채영이 갑자기 외쳤지요. 잠깐만요.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채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가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백운 오빠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윤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거니? 채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그리고 오른손잡이 같았어요. 하지만 백운 오빠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누군가가 저로 위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백운을 향해 말했지요. 백운, 당신은 용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하로 가야겠소. 백운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채영과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백운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참고 견뎌라. 우리가 반드시 진범을 찾아내겠다.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믿어요.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백운은 관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지요. 백운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과 음모가 드러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백운이 관하로 끌려간 후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채영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고 윤 씨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였지요. 그때 채영이 숨겨진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윤 씨가 다가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건 20년 전 김 판서의 일기.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판서가 백운의 어머니를 겁탈한 사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채영이 사실은 백운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구나.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관할 밀정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판서의 부패를 파헤치기 위해 그와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악행에 동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백운이 우리 집에 오면서 나는 변하고 싶었단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백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채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남자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백호라고 하지. 백운의 쌍둥이 형이야. 윤 씨와 채영은 충격에 빠졌지요. 백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김 판서는 백운만 데려갔어. 난 다리 밑에 버려졌지. 백호의 눈에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요. 난 모든 걸 빼앗을 거야. 김 판서를 해친 것도 나야. 채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빠를 누명 씌운 것도 당신? 백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난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지.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끝내러 왔어. 그가 윤 씨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채영이 몸을 날려 윤 씨를 막았고 그 순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꼼짝 마! 백운이 관리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의 눈이 백호를 향했습니다. 백호는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어떻게 여기에? 난 내가 나타날 거라고 직감했어. 그래서 관리들과 함께 미리 대비했지. 백호는 포위당한 것을 깨닫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체포되는 동안 백운은 채영과 윤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분, 괜찮으세요? 채영은 눈물을 흘리며 백운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윤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백운을 바라보았지요. 백운아, 난 너에게 사과할 게 많구나. 백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관리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백운이, 당신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김 판서의 비밀 금고에서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채영이 백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오빠,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파헤치죠. 윤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도 돕겠다. 이들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는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것 같았지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백운, 채영, 그리고 윤 씨는 김 판서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문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부패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증거를 모으고 의문의 실종 사건들을 파헤쳤습니다. 어느 날 백운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패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조정의 실세인 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백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오빠, 우리가 이 비리를 밝혀야 해요. 윤 씨도 동의했지요. 맞아.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차례야.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감의 저택에 잠입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큰 음모를 발견했지요. 관청관리의 말처럼 대감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는데 김판서 대감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들이 그들의 잠입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구나. 대감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운은 채영과 윤 씨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백운이 과거에 도와준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위기를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백운 도령, 우리가 왔소.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백운은 대감과 1대1로 맞섭니다. 치열한 검술 대결 끝에 백운은 간신히 대감을 제압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대감. 백운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마지막 발악을 했는데 그는 숨겨둔 폭약을 터뜨리려 했고 백운은 이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지요. 오빠, 채영이 절규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며칠 후 백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는 그가 폭발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채영은 슬픔에 잠겼지만 백운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요. 윤 씨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채영은 한 시골 마을에서 의문의 의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마을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의 얼굴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 채영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채영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백운은 폭발로 크게 다쳤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빠? 채영이 물었습니다. 백운은 들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야. 채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오빠, 이번에는 제가 오빠와 함께 그 꿈을 이뤄갈게요. 한편 윤 씨는 서울에 남아 선행을 이어갔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백운과 채영의 이야기는 정의와 사랑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